이번에는 과연 이재명 대표가 구속영장을 심사를 피할 수 있을까요? 일단 이번 소환에 대해서 이 대표는 정권의 정치 수사다, 국가 폭력이다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들어보시죠. 정권의 무능을 감추기 위한 정치 수사라고 생각합니다. 없는 죄를 만들어 뒤집어 씌우는 것이 가장 큰 국가 폭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수사에 임하겠습니다. 개인 혐의 자체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있다고 생각해요? 다음 기회에 저희가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이게 대통령이 요구한 국가 소유 토지 용도 변경해 준 게 특혜라는 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박수현 수석 오늘 나오셨는데 네. 지난번에 민주당에서 정당한 수사 시에는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이번 검찰 수사와 관련해서 이 대표는 정당한 수사 아니다. 지금 이런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정당한 수사 뭐 이런 정당한 영장 청구라고 하는 뭐 사족같이 전제 조건이 붙은 것은 사족. 우리 예. 김한규 원내대변인이 그 당시 분명히 설명을 했죠. 누가 봐도 이거 정당한 영장 청구가 아니야라고 밑자락을 깔아놓고 그렇게 방탄하기 위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을 당연히 할 텐데 그때 예. 그래서 이례적으로 설명을 했죠. 그 의원총회 과정에서 이 불체포 특권이라는 것이 왜 생겨났는가라고 하는 헌법적 의미를 가지고 의원들이 굉장히 많은 의견들을 개진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한 줄로 정리해야 되는 대변인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많은 이야기를 원론적 이야기지만 그런 것이 나온 것을 아무것도 언급 안 하고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헌법적 의미를 강조한 의원들의 의견을 거기에 정당한 사유 없이라고 하는 그 표현을 붙인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기 때문에 예. 지금 우리가 가정을 전제로 해서 우선 체포영장이 국회 올 거냐, 올 가능성은 많다고 봅니다. 올 가능성 많다. 저는 많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랬을 때 이재명 대표가 과연 또 그것을 어떤 빌미로 삼아서 이것은 정당하지 않아요라고 해서 출석을 뭐 우리가 부결을 시키거나 뭐 이렇게 될 거냐라고 하는 것은 지금 가정적 질문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지난 6월에 국회에서 이재명 대표가 국민들 앞에 당당하게 약속한 것입니다. 본인은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겠다. 그리고 와서 법원의 영장실심사에 나가서 임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국민이 지켜보고 계시고 제일 야당의 대표이고 대통령 후보였습니다. 그런 말의 무게와 약속을 국민께서 지켜보시리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예. 이 대표가 한 약속 아마 지킬 것이다라고 박수현 수석은 전망하셨습니다. 김효은 전 대변인 나오셨는데 이번 수사는 정당한 수사입니까? 정당하지 않은 수사입니까? 글쎄요, 뭐 그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아마 의원님들이 하실 것 같습니다. 고도의 정치적 네. 판단이 필요합니까? 뭐 어차피 그때 불체포 특권을 수용을 하면서 예. 또 그런 단서를 달았기 때문에 이 정당한 거의 여부를 판단하겠지만 지금 어제 이재명 대표가 명백하게 지금은 국가 폭력이라고 규정을 했고요. 검찰 카르텔이라 가장 지금 나쁜 최악의 카르텔이 검찰의 카르텔이라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건 누가 봐도 정당하지 않은 영장 청구다라고 예. 저는 이재명 대표가 어제 명확하게 선언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이야기를 들은 150여 명의 민주당 의원님들이 이 혹시 체포영장 들어오면은 부결하라는 뜻인가라고 오해할 수도 있잖아요. 이 대표의 뜻과는 다르게. 일단 뭐 개별적으로 다 판단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불체포 특권을 이재명 대표가 내려놓겠다는 것도 그렇고요. 민주당 의원 31명이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겠다고 서명을 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그 특권을 내려놓는 문제와 개별 사안이 그 정당하냐 안 하냐는 또 사안의 개별성에 따른 결정이기 때문에 아마 의원들께서 신중하게 검토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국민의힘 여당에서는 과연 어떻게 볼까요? 들어보시죠. 이제 이재명 대표의 범죄 혐의 꼬리 자르기 시도도 결국 진실 앞에서 무력화되고 실체적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미 이 대표를 백현동 특혜 의혹의 최종 결정권자로 파악했다고 합니다. 이 대표를 향한 사법 리스크는 열거하기조차 버거운 지경입니다. 그러면 김광삼 변호사님 궁금한 게 있습니다. 그 대북 송금 의혹권과 관련해서는 또 추가로 소환합니까? 아니면 소환된 김에 뭐 영장을 청구하는 겁니까? 이번에 이제 백현동 사건은 이제 서울중앙지검에서 하는 거예요. 네. 반부패 수사 일부에서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당연히 서울중앙지검에서 하는 거고
대북송금이 이제 김성태 회장과 관련된 거잖아요. 그것은 이제 수원에서 하는 수원에서 하잖아요. 예, 그래서 일단 아마 이제 두 개는 좀 나눠서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백현동 관련해서는 제가 볼 때는 한 번 조사로 끝나기는 어려울 거예요. 예. 왜냐하면 이제 사안이 굉장히 많고, 그다음 우리가 이제 언론에서 많이 보도됐는데, 특히 그 아시아 디벨로퍼의 이제 정바울 씨가 뭐 돈을 김인섭 씨가 뭐 돈을 달라고 했는데 200억 정도인데 반절은 뭐 정진상, 반절은 뭐 이재명 대표 걸로 나는 추출을 했다 이런 얘기했잖아요. 근데 지금 나온 걸 보면 이재명 대표의 연관성이 뚜렷한 그런 증거는 아직 언론 보도에는 없어요. 예.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이재명 대표를 피의자로 소환해서 부른다는 자체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연결성을 찾았다고 보거든요. 검찰이.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처음 확인할 것이고, 그래서 조사를 한 다음에 제가 볼 때는 또 마무리 조사 한번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북송금은 이제 중요한 것은 지금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재판이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난 재판도 공정이 됐고 22일 날 재판이 또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22일 날 재판을 하고 나서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을 법정에서 확인을 한 다음에 대북송금을 또 수원에서 부를 거예요. 그러면 대북송금과 지금 백현동과 관련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지난번 성남 FC와 관련해서도 대장동과 같이 영장을 청구했잖아요. 영장 병합해서 쳤어요. 그렇죠. 근데 이것도 사실 이제 관할은 다르지만 만약에 영장을 청구한다고 하면 일단 영장을 검찰에 청구하면 영장이 발부되는 게 목표잖아요. 예. 그러면 범죄에 있는 걸 사실은 모아내는 게 검찰 입장에서 당연한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북송금 조사가 끝난 다음에 같이 합쳐서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봅니다. 검찰이 혹시 민주당 일각의 비판처럼 그 너무 많이 혐의를 모으는 거 아니냐. 몇 개를 모으냐 벌써 네 번째냐. 너무 많이 모은다.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아니 근데 백현동은요 성남시장 할 때부터 계속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예. 그리고 방송에도 굉장히 많이 나왔잖아요. 그럼 뭐 50m 이상의 어떤 옹벽 아파트랄지 김인섭 씨랄지 뭐 정진상 뭐 그 어떻게 보면 뭐 김인섭 씨를 통하면 성남시는 모든 걸 통한다. 사안 하나하나가 다 중하다. 그렇죠. 로비스트라고 그렇게 소문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게 그냥 튀어나온 게 아니고 또 김성태 회장이 또 이 얘기를 하면서 800만 대를 간 건 맞잖아요. 예. 대북송금. 그러면 그게 사실은 아니든 이재명 대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를 소환해서 조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군요. 일부러 검찰이 뭐 끌어모으거나 하는 건 아니다라는 의견이시군요.